오늘 드러난 참혹한 결과 앞에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손흥민이 빠진 상태에서도 전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이 결국 한국 축구를 절벽 끝으로 몰아넣었다. 이 결정적 장면을 두고 그것은 홍명보 감독의 명백한 전술 오판이며 회피할 수 없는 실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직후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박항서 감독이 언론 앞에서 쏟아낸 강한 발언이 국내외 축구 팬들과 현지 미디어를 동시에 뒤흔들었다. 그는 약체로 분류되던 남아공을 상대로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선택 자체가 이미 전술적으로 스스로 무너진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감정 섞인 반응이 아니라 경기 흐름 전체를 냉정하게 해치한 분석에 가까웠다. 손흥민이 벤치에 머물렀던 그 선택이 어떻게 한국 대표팀 전체를 붕괴로 이끌었는지 그 90분의 실체를 파헤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언급하는 흐름까지 이어질 정도로 논쟁은 이미 격한 감정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있었다. 경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후고 브로스 감독이 가장 경계했던 변수는 분명했다. 그것은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배후 침투와 폭발적인 속도였다. 이 존재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수비 라인을 쉽게 올릴 수 없었고 그 자체가 일종의 억제 장치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남아공 벤치는 즉각적으로 기존에 준비했던 수비 중심 전략을 폐기했고 오히려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는 공격적 전환을 선택했다. 그 순간 경기의 균형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예상과 달리 움츠러들 것이라 여겨졌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반전에만 무려 10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한국을 몰아붙였다. 반면 한국의 공격 시도는 단 4개에 머물렀다. 손흥민을 벤치에 두는 선택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계산은 오히려 정반대로 작용했고 상대에게 적극적인 공세의 명분만 제공한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강인의 활용 구조였다. 창의적인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강인의 능력은 분명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 패스를 마무리해줄 날카로운 침투 자원이 없을 때 그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의 장점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핵심 연결고리였던 이강인과 손흥민의 조합 역시 경기장에서 완전히 단절됐다. 이강인의 정교한 킬패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결정적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핵심 자원이 사라진 순간 공격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침투 능력을 가진 선수, 그 이름은 바로 손흥민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전반전에 빠진 순간 이강인은 경기장 위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남겨졌다. 공을 소유한 채 시야를 넓혀도 결정적인 순간에 찔러줄 목표 지점이 사라져 있었다. 찰나의 타이밍에 공간을 찢고 들어가던 손흥민 특유의 움직임이 사라지자 이강인의 전진 패스는 상대 수비 블록에 번번이 차단됐다. 패스를 넣을 곳을 찾지 못한 그는 볼을 오래 끌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잦은 볼 손실로 이어졌다. 팀 전체의 공격 속도는 한순간에 붕괴되며 완전히 분해됐다. 감독은 이강인을 축으로 한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동력원이 빠진 엔진을 억지로 돌리려는 무리수에 가까웠다. 손흥민의 이탈은 단순히 공격수 한 명의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강인이라는 창조의 핵심 동력까지 동시에 꺼버린 결정적인 오류였다. 전술적 중심이 사라진 순간 한국 공격진은 방향성을 잃었다. 손흥민이 없다면 오히려 더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경기장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축구에서 에이스가 지니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간과한 선택이었다. 이는 벤치가 경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박항서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 특정 선수 의존도를 줄이고 조직력을 강화하려 했던 발상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을 담당하는 공격 자원이 아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수 2-3명은 본능적으로 그의 주변으로 끌려간다. 이것이 바로 전술적 중력이다. 이 힘이 있어야 반대 공간과 중앙 지역에 여유가 생긴다. 그러나 손흥민 대신 투입된 오현규와 황희찬은
이러한 압박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두 선수의 활동량과 의지는 분명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비진은 그들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수비 라인은 흔들림 없이 유지됐고 간격은 더욱 촘촘해졌다. 그 결과 오현규와 황희찬은 밀집 수비 속에서 존재감을 잃고 말았다.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창출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사라진 순간 한국의 공격 구조는 모래성처럼 붕괴됐다. 상대의 압박을 과소평가한 대가였다. 스스로 강팀이라는 착각에 빠진 판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벤치는 선수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었다. 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선택이었다.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 전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시각이었다. 한국 벤치는 경기 주도권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전반에는 힘을 아끼고 후반에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실제 전개는 정반대였다. 뚜껑이 열리자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안전핀이 제거된 남아공은 심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한국 미드필드를 압박했다. 강도 높은 전방 압박 속에서 한국의 중원은 급격히 무너졌다. 평소처럼 안정적인 빌드업을 자랑하던 황인범마저 거센 압박 앞에서는 흔들렸다. 당황한 그는 연이어 치명적인 패스 실수를 범했고 한국의 중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중심이 붕괴되자 곧바로 재앙이 들이닥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심 공격수 마세코가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했고 아폴리스와 은바타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비처럼 쏟아지며 한국 골문을 위협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팀을 버티게 한 것은 오직 김승규 골키퍼의 연속된 선빵뿐이었다. 수비 조직이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동안 벤치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기울어진 뒤 후반전이라는 늦은 시간에 손흥민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장면은 모두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오만함이 만든 균열은 회복 가능한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팀이 벼랑 끝에 몰리자 홍명보 감독은 급하게 손흥민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지적처럼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마치 뒤집히듯 180도 전환됐다. 그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살아나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견고했던 수비 조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강인의 패스 역시 다시 살아나며 한국은 비로소 정상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 뒤였다. 전반 내내 강하게 몰아붙이며 자신감을 얻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들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한 번 상승한 약팀의 에너지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다. 결국 후반 18분,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붕괴가 누적된 한국 수비는 마세코에게 결승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작은 균열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손흥민 투입 이후 분위기가 일부 바뀌었음에도 전반전에서 이미 시작된 스노우볼 효과는 거대한 눈사태처럼 팀 전체를 덮쳤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경기였다. 전술 실패를 넘어 철학 자체의 빈곤과 오만이 만든 결과였다. 지금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항서 감독의 분석은 냉정했고 동시에 정확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 의존을 벗어나려는 과도한 욕심과 상대 분석 부족이 만든 총체적 붕괴였다. 손흥민을 아껴두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은 전술의 유연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결과 선수들의 장점마저 사라졌고 한국 축구는 가장 부끄러운 월드컵 경기 중 하나를 남기게 됐다.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실험장이 아니다.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도 용납되지 않는 냉혹한 전장이다. 오늘 벤치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의 대가는 앞으로 더욱 뼈아프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남은 조별리그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 무너진 전술과 정신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당신은 오늘 경기의 가장 큰 페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의견을 댓글로 남겨달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끝. Is this conversation helpful so far?